정부가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인데요. 690만 명에게 선별 지원됩니다. 지난 3차 때에 비해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점상과 일용직 등 200만 명이 더 늘었죠. 추경 15조 원 중 10조 원은 적자 국채, 그러니까 빚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재정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매년 3월 2일이면 참 설렜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이 전날 문방구에서 산 공책에 한자 한자 이름도 쓰고 문지방에 가방까지 딱 싸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장 설레는 건 반배정이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누군지, 새 짝꿍은 누군지 아직도 그 설렘이 생생합니다. 코로나 2년차 오늘은 개학날입니다.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고요.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에 2, 3회 혹은 격주로 등교하게 됩니다. 얘들아, 거리 위에서 35,000원. 친구들을 만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친구들을 만나니까 좀 기쁘고 행복하고 서연이는 친구들이랑 어떤 거 가장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림도 막 그리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자,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유독 등교 개학이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이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 하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 걱정이 컸죠. 그럼 매일 등교하게 됐잖아요. 네네. 지금 어머니 호감이 어떤지 한 번만 여쭤볼까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정말 솔직히. 네. 작년에는 많이 우왕좌왕했잖아요. 뭐 가느니 마느니 전날까지 저는 병행하면서 일까지 해야 돼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학생들이 워낙 개구쟁이니까 수칙을 좀 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스스로 잘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웃음소리를 듣자니 문득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난주에 류 반장 대신 여정회에 다녀간 유한울 반장이 떠나기 마지막 전날 발제에 활용한 영상이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유한울 반장은 해방됐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여정에 왔다 간 사람은 계속 끌려온다는 거 알아둬야 할 겁니다.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노점상, 근로빈곤층, 생계 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안은 모레 국회로 넘어가고 5일엔 정세균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한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달 하순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4차 지원금 대상은 총 690만 명입니다.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지원금 규모가 13조 원이었으니까 690만 명에게 19조 5천억 원, 얼마나 두텁게 줄지가 실감이 나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 전에 장사를 했는지 문을 일찍 닫았는지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문을 아예 열지 못했던 곳은 500만 원을 받고요. 전기요금을 석 달간 50% 깎아줍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원처럼 문을 못 열었다가 일찍 닫는 쪽으로 완화된 곳은 400만 원, 카페처럼 장사를 못한 적은 없지만 문을 일찍 닫은 곳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 추가된 200만 명은 노점상과 일용직, 그리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대학생 등인데요. 지자체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물론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도 심사를 거쳐서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일용직도 50만 원 지원받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를 접은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특별근로 장학금을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중복 지원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는데요. 소득 파악이 어렵고 세금도 내지 않는 무등록 노점상은 왜 포함시켰느냐라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는 상황에서 소득 현황이 파악 안 된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 지금 문제는 누가 세금을 냈냐 안 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금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19조 5천억 원 중에서 4조 5천억 원은 기존 예산으로, 나머지 15조 원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으로 마련합니다.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당장 15조 원이 뚝딱 생겨날 리는 없고요. 결국 이 중에 10조 원은 빚,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족분 9조 9천억 원은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기준 국가 채무 전망치는 965조 9천억 원, 곧 나라빚 1,000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점은 고려하더라도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과 기재부 간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정청 회의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한창 논의하던 중에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하고 있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가능한 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총 예산의 5분의 1을 빚으로 꾸리는 빠듯한 재정 여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부채 증가 속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굳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대급 4차 지원금 국무회의 통과, 문 대통령 하루빨리 지급돼야 합니다.